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직장 생활이 좀 바빠서 녹음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만에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직업이 프로그래머인데 개발자인데 요즘에 개발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녹음을 못했는데 오늘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구조가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꺼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자료 구조 기본 중에서 선형, 비선형 구조. 다음에는 뭐 이제 검색 같은 거, 정렬 같은 것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자료 구조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생뚱맞게 자료 구조를 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자료잖아요. 자료. 우리가 자료를 검색할 때 빨리 검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다 정렬이잖아요. 그걸 좀 또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게 정렬이냐 하면 이런 관점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만약 우리가 테이블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있다면 행갈열로 만약 번호, 이름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1번에서 이름이 김누구 이렇게 들어가고 2번이 이누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게 소팅되어 있는 순서대로 입력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입력이 소팅돼서 뭐 입력을 할 때 기억, 니귿, 디귿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 족족 입력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소팅이 안 된 상태로 자료가 들어가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다시 소팅을 한 다음에 소팅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저장될 때는 소팅이 안 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 자료를 사용자한테 얼만큼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빨리 고칠 수 있느냐, 얼만큼 빨리 삭제할 수 있느냐, 이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삭제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료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설계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 설계에 대한 관련된 자료 구조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 어렵지 않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자료 구조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알고리즘에서도 소팅 같은 것들은 알고리즘, 우리 필기 합격하고 실기 때 알고리즘 시험 치잖아요. 그때도 이제 소팅 관련된 것들,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험을 치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리즘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맞춰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료 구조의 개요. 자료 구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료가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자료 구조는 얘를 이렇게 정리시키는 상태. 깔끔하게 정리시키는 거. 객관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정렬시키는 거. 이런 거죠.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구성하고 저장 및 처리하는 모든 작업. 뭐 이런 건 뭐 컴퓨터에서 처리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시켜서 이한 학문이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구성하고 저장 및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자료 구조에 따라 저장 공간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분야에서 자료 구조를 배우는 이유.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여 그에 대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게 구성된 거죠.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가 알고리즘이잖아요. 얼만큼 빨리 고치느냐, 삽입하느냐, 삭제하느냐 이거죠. 그게 최적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하면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 같은 것들, 알아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자료 구조에서. 문제 해결 단계, 컴퓨터의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처리 방식 결정,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번역 및 실행, 실행 결과, 문제 해답. 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자료 구조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자료 구조 있죠. 이론적인 측면, 그래프 배우죠. 집합. 여기서는 배우진 않아요. 조합적 분석 이거 안 배우고 확률 이론 이런 거 배우진 않습니다. 뭐 그래프가 뭐냐 이 정도 배우지. 그다음 이산수학 이거 배우지 않죠. 네. 그렇지만 이산수학은 어디에 나옵니까? 암호학에 나오죠. 암호학에. 암호학에서 이산수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됩니다. 단지 이산수학 이렇게 하면 암호를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 알고리즘의 분석, 검색 이거 나오죠. 검색하는 거, 정렬 이거 나오고 효율적 분석 뭐 이런 건 안 나오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측면, 문자 이거 나오고 리스트가 뭔지 나오고 트리 나오고 이거 배울 거고 파일 나오고 알고리즘 구조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는 거죠.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니죠. 이 표를. 자료 구조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료 구조는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단순 구조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열. 우리 정수가 1, 2, 이거 정수고 실수는 1.5, 2.0 이게 실수고 문자는 한자 이렇게 D 이렇게 한자고 문자열은 I love you 할 때 이것도 이게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은 널로 끝난다. 맨 끝이 널 문자가 들어간다. 이거. 그 다음 선형구조 순차 리스트에 대해서 배우고 스택에 대해서 배우고 큐에 대해서 배우고 데크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세 가지가 있다. 단순, 이중, 오형. 단순은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중은 양방향. 오형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선형 구조는 트리하고 그래프. 파일 구조는 순자 파일, 색인 파일, 직접 파일. 그리고 얘기 안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번 과목 배울 건 선형 구조, 단순 구조, 비선형 구조 이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파일 구조, 그다음에 검색, 정렬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양이 많아요. 자, 단순 구조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선형 구조 자료들 간의 앞뒤 관계가 1대1의 선형 관계 1대1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테크 등이 있다. 1대1 비선형 구조 자료들 간의 앞뒤 관계가 1대_n 또는 n-n 관계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1대1, 1대_n 관계 뭐 이런 식의 구조 배열일 때 이런 식의 순차적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구조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메모리 공간에 일렬로 쫙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들은 그 메모리 공간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이 떨어져도 이 링크에 이 다음 노드에 그 주소값이 있어서 찾아가는 구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노드와 노드들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고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리 구조 이런 식으로 입대 n 관계잖아요. 하나 둘 뭐 이런 식의 관계 입대 n 관계 이게 비선형 구조 그래서 트리 그래프 같은 거 그래서 비선형 구조 트리 그래프만 알면 되잖아요. 이런 구조 1대1 하나 대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는 구조. 파일 구조는 레코드들의 집합인 파일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릴레이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필드라고 부르고 아이템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게 투풀, 그 다음 투풀의 수, 카디널리티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런 구조. 레코드 집합은 레코드 집합. 이게 하나의 레코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순차, 색인, 직접 파일. 순차, 일렬로 되어 있느냐, 뭐 색인에서 찾아가느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비선형 구조와 선형 구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볼까요? 비선형 구조는 어떤 거죠? 트리, 일대인 구조, 그 다음 그래프. 그래서 비선형 구조는 3번, 5번, 나머지 1번, 2번, 4는 선형 구조. 보면 비선형 구조는 3, 5, 선형 구조는 1, 2, 4,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자료형부터 가죠. 정수형,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 가능. 10진수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이런 식이죠. 8진수는 1, 2, 3, 4, 5, 6, 7, 8이 되면 1,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표현하는 거죠. 16진수는 1에서 9, 그 다음 10은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F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16진수. 그래서 L하고 L은 농상수. 이거 그 시험 문제 이런 거 안 나오죠? 기본적인 상식이죠. U는 unsigned.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int형 나오고.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시스템에 따라 틀립니다. 윈도우, NT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X86이냐 아니면 그냥 64비트냐 이런 거 틀린 거예요. unsigned int. 이건 int는 signed int.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반이지. 그래서 반이고 얘는 signed int 마이너스 값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롱은 이 정도.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수형 123.4.4 이런 거. FF 플롯, DD 더블, 플롯 4바이트, 더블 곱하기 8, 롱 더블 10바이트 뭐 이런 거. 문자형 한 개씩 저장하는 거. 한 개씩. 그러니까 메모리가 딱 한 바이트가 있는 거죠. 한 바이트. 8비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 A 이렇게 하나씩 저장하는 거고, 싱글 코드. 제어 분치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냥 보라고 있는 거지, 뭐, 이거 그냥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라고 있는 거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에 unsigned 캐릭터. 앞에 signed 캐릭터가 sign이 빠진 거죠. 문자열. 이건 이제 일렬된 공간에 여러 개의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C, O, U, 소울이며 L. 마지막은 공백 문자. 널이 들어가죠. 널 문자가 들어가죠. 널 문자. 이게 문자열형이죠. 끝에 널이 없으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 문자열형의 끝은 널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야지 너를 만나면 문자의 끝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문자열은 반드시 널로 끝난다. 선형구조. 이제부터 이제 좀 머리 쓰기 시작해야 되죠. 선형구조. 리니어 스트럭처. 선형구조 다시 해보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 그 다음에 스택, 큐, 대큐, 뭐 이렇게 이거 배우는 거죠. 선형 리스트. 별과 같이 연속되는 기억 장소. 연속. 알겠죠? 연속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장되는 리스트를 말한다. 어레이예요. 리스트 중에서도 선형이 있고 비선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형 중에서도 리니어 연결 리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배우는데 선형은 연속으로 이렇게 배열, 우리가 배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저장 공간에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그 연결 리스트는 연속되어 있지 않죠. 그게 차이점이죠. 이게 선형 리스트고, 연결 리스트는 자료들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도 노드 포인터 부분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된 구조를 말한다. 그 선형 리스트 같으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연속된 공간이 있다. 1, 2, 3, 4, 5라는 연속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3번을 가리키고 이 3번은 다시 5번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가리키는 놈.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 포인터를 가지고. 이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포인터가. 포인터도 하나의 공간이죠. 공간이 있어야 되죠.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포인터가 주소니까. 그래서 헤드가 있고, 헤드가 먼저 얘를 어떤 공간에 얘를 가리킬 거고,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된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으면 헤드가 처음에 1번을 가리키고 1번은 다시 4번을 가리키고 4번은 다시 6번을 가리키고 맞죠? 6번은 다시 7번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그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건 배열이고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형 리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속적인 기억 장소에 저장된 리스트. 배열 생각하면 되죠. 배열. 이거 생각하면 되고 순차 리스트 또는 연점 리스트라고 함. 우리나라 말은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참 리니어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메일 노드에 접근을 할 때는 인덱스 사용함으로 포인터가 없음.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 int 뭐 a는 new int 5 하면 별 장소에 하나 둘셋넷 다 일곱 개 이 7이라고 하면 7개 딱 생기는 거죠. a라는 변수가. 그래서 얘는 a1 a2 이렇게 3 4 5 6 7이고 얘는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a의 7번 값 하면 7이 나오는 거고 만약 이게 10이다 하면 10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인덱스 값을 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인덱스 값 이렇게 이 안에 1번에서 7번까지 인덱스 값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을 꺼낼 수 있는 거죠. 인덱스. 간단한 자료 구조, 저장 효율이 뛰어남. 쭉쭉쭉 연결됐으니까 접근 속도가 빠름. 왜냐면 인접했으니까 빠르죠 속도가. 단점은 삽입과 삭제가 어려움. 이 중간에 3.5를 입력하고 싶다.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죠. 만약 1, 2, 3이라는 게 있다.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 1, 3, 4가 있다. 여기에 2를 삽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따로따로 다 분해해서 놓고 하는 식의 작업을 해야 되죠. 1번을, 이거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4개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1번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3, 4는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2는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복잡한 거죠. 그래서 삽입 및 삭제 시 삽입하거나 삭제할 위치 위에 모든 자료의 이동이 필요. 이렇게 모든 자료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간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이동한 다음에 이 공간을 삭제해야 되고. 자, 연결 리스트. 자료들을 임의의 기억 공간에 기억시키고 임의,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메모리의 어느 곳이나 기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료 항목의 순서에 따라 노드의 포인터 부분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킨 자료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포인터라는 게 있죠. 포인터. 이게 포인터가 주소라는 거죠. 주소가 뭐냐? 다음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상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치를. 그래서 찾아가고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고 이게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널로 문자랑 비슷한 거죠. 자료의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료를 삽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가리키면 되고 맞죠? 얘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두 개만 변경을 하면 하나의 자료를 삽입시킬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포인트만 변경시켜주면
이렇게 맞죠? 비요속죠. 희소의 역량, 행렬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 시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죠. 뭐 이건 뭐 뭐가 되죠? 단점 어세스 타임이 느림. 이 느림은 타임이 느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애들도 읽는 게 빠르지. 이 메모리 찾아가서 읽는 게 어세스 타임이 느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메모리 디스크라고 생각해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모리가 저장돼 있잖아요. 메모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련적으로 이제 배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헤더가 디스크 읽을 때 이게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 만약 얘 같은 경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하나는 디스크에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디스크 헤더가 얘를 찾아가.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가리켜요. 그럼 다시 얘가 일로 와서 다시 읽어서 여기까지 가야 돼. 맞죠? 그 다음 또 얘 찾아가려면 이까지 또 이동해서 또 읽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느리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거 바로 읽어보면 되니까 이거 헤더가 이건 기계 장치가 읽어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걸 보면 이게 있으면 그냥 읽어낼 수 있잖아요. 헤더가 딱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얘기 읽었다 또 헤더 위치를 또 이렇게 변경시켜서 또 읽었다 하니까 이 기억 기억 장소에 움직이는 이동하는 타임이 꽤 길죠.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나쁨. 빈 공간이 생기죠. 이게 알차게 착착 쓰면 빈 공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쓰다 보니 뭐 여기에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포인트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 주소잖아요. 다음 노드의 주소잖아요. 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 노드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얘는 얘를 못 찾아가죠. 맞잖아요. 얘가 얘를 가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얘가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지만 그 다음 노드 찾기 힘든.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 지워야 되겠네. 단순하죠. 일방향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맞죠? 단순. 한 방향으로만 가리키고 있죠. 예. 이중 연결 리스트.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헤드하고 테일 두 개가 있는 거고. 예. 양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이중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환양 연결 리스트. 이게 뭐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이니까 이건 없고 한쪽 방향으로만 있겠죠. 이게 동그랗게. 자, 기출문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노드의 삽입이나 삭제가 쉽다. 연결 리스트입니다. 맞죠?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연결해주는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추가 공간 필요하죠. 예. 연결 리스트 중에서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 노드 찾기 힘들다.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근데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돼요. 검색이 빠르다. 이건 뭐 아까 했지만 자료를 찾아갈 때 이렇게 일렬로 있는 것보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 찾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제 검색은 느리다. 뭐에 비해서?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인접 리스트에 비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겠죠. 뭐. 그래서 이걸 찝은 거겠지. 뭐. 스택. 저기 탑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 스택이죠. 여기가 탑이고. 그래서 자료를 삽입할 때 탑은
오버플로 발생 스택의 크기 m일 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억 장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저장을 시키는 거죠. 또 저장하면 탑 플러스 1 해서 탑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삭제를 할 때는 현재 탑 위치니까 얘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탑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이제 맞죠? 이렇게 얘도 삭제하고 빈 공간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 걸 가리키고 이게 스택이죠. 하나의 공간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의 공간에서. 자, 그래서 스택의 구조. 푸시, 팝. 푸시는 자료를 넣는 거죠. 삽입하는 거죠. 탑 위치, 탑 플러스 1 위치에 자료를 삽입하는 거죠. 팝은 현재 탑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자료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애를 없애는 거죠. 이게 팝이죠. 꺼내는 거. 자, 오버플로우 발생하려면 스택 크기가 m이다. 이렇게 스택의 크기가 있죠. 이렇게 스택의 크기가 이게 1, 2, 3인데 m까지야. 이게 m 크기가 m이야. 그럼 이 탑이 가리키죠. 탑 플러스 1 되는 거죠. 푸시 넣고 푸시 넣고 푸시 넣고 푸시 넣고 푸시 넣고 그 다음에 푸시 넣으면 m을 초과해 버리는 거죠. 메모리를.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맞죠? 네, 이거 오버플로우 발생. 용도를 보면 인터럽트의 처리, 인터럽트, 수식의 계산, 서브루틴의 복귀, 번지, 저장 이런 거죠. 수식, 인터럽트. 한번 해볼까요? 인터럽트.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중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리되는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우리는 스택에 탑 플러스 1번 위치에 지금 현재 이까지 실행됐으면 이 위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맞죠? 집어넣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인터럽트 루틴으로 들어가죠. 인터럽트 루틴으로 그래서 인터럽트 루틴을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온 다음에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인터럽트가 뭐죠? 실행 중에 리드나 라이트, 파일 리드나 라이트 때 이런 인터럽트가 들어왔어. 그럼 인터럽트 처리하고 다시 와야 되죠. 그때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팝 꺼내는 거죠. 팝 꺼내서 여기 있는 주소 값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복귀하는 거죠. 그때도 탑을 이용하는 거죠. 그 스택을 이용하는 거죠. 수식의 계산 할 때도 뭐 5 플러스 2는 그러니까 5 플러스 2는 10 이때도 그 스택을 이용하고 서브루틴 복귀 번지 저장 이때도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거죠.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투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는 후원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십시오. 후원이 어려우시면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살짝 클릭해 주시면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택의 함수 호출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그 메인 루틴을 처리하고 있어요. 메인 루틴. 그래서 그 int main 이렇게 처리 중에 뭐 a는 1, b도 1. 그래서 sum a, b 이렇게 해서 서브 루틴을 print f c는 이렇게 했는데 썸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sum이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int sum int a int b 이렇게 받아서 막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저 처리 중에 이제 얘가 또 sum2를 불러요. sum2를
그래서 A, B 했을 때 그래서 int sum2 이렇게 한다고 호출을 한다 했을 때 얘가 얘를 호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호출하게 돼 있죠. 그럼 스택이 어떻게 되냐면 스택에 탑에 탑 플러스 1을 해서 이 위치에 푸시를 하는 거죠. 푸시. 무슨 푸시? 썸의 주소. 썸 함수의 주소를 푸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썸2로 부르면 여기에 탑 플러스 1을 해서 또 여기에 푸시하는 거죠. 얘는 썸의 주소가 아니라 메인의 주소를 기억하죠. 죄송합니다. 메인의 주소. 얘는 썸의 주소. 그래서 그 썸을 다 처리하면 이제 이쪽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복귀하려면 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썸의 주소로 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썸의 주소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서 다시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팝했으니까 또 팝을 하는 거죠. 메인 주소를 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주소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제 스택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죠. 부프로그램 호출, 함수 호출의 순서제요. 뭐 이런 거죠. 순환적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요소. 무슨 말이야? 스택, 복귀 주소, 순환에서 탈출하는 조건. 뭐 이런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삽입 알고리즘은 탑 위치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이거죠. 네. 이게 지금 메모리의 크기죠. 이 크기를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탑 플러스 1을 해서 이게 푸시하고 이게 푸시해서 m보다 크다. 이게 플러스 1을 했는데 이게 탑 플러스 1을 했는데 m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오버플로 생기는 거죠. 오버플로 맞죠? 아니면 값을 넣는 거죠. 아니면 오버플로 아니면 넣는 거고. 삭제 알고리즘은 현재 이게 가리키는 것이 탑 포인트죠. 그럼 얘를 삭제하는 거죠. 맞죠? 삭제한 후에 그 다음에 탑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얘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순위죠. 그래서 먼저 삭제를 해 가져가고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 가져오면 이제 가져올 게 없으면 언더플로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스택의 응용 분야의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함수 호출의 순서제요. 함수 호출, 인터럽트, 수식의 계산. 이것들이 이제 스택의 특징이죠. 스택이 하는 일이죠.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스택인 것보다는 리스트 구조가 되겠죠. 리스트나 다른 구조들이 되겠죠. 그 운영체제에서 작업 스케줄을 보면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 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리스트 구조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게 선입 선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리스트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은. 네. 기출문제. 스택 알고리즘에서 T가 스택 포인터이고 T가 스택 포인터예요. M이 스택의 길이일 때 M이 스택의 용량, 길이. 서브루틴 AA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 T는 T 플러스 1, 이거 삽입이죠. 그래서 T가 삽입하려는데 그 위치가 M보다 지금 메모리 공간보다 초과됐다. 그럼 이건 오버플로우잖아요. 넣고 싶은데 넣을 공간이 없어. 오버플로우. AA는 오버플로우. 아니면 스택에다가 넣는 거죠. 아이템을. Q. 리어라고 하는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 삽입이 일어나고 프론트라고 부르는 반대쪽 끝에서 삭제가 일어나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리어. 그래서 입력되고 프론트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놈이 1, 2, 3, 4, 5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고 이런 구조. 이게 뭐 스케줄링 관련된 것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
삭제 포인트, 헤드, 프론트.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테일, 리어. 그래서 A, B, C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나갈 때는 A부터 나가는 거죠.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 이게 이제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Q가.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등에 응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자료구조. 키보드 복법. 키보드는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입력되면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내 자판을 쳤는데 그 자판이 먼저 입력된 게 나중에 들어오면 한글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스풀 운영식. 스풀. 기출문제.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등에 응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구조. 작업 스케줄링, 운영체제, 스택, Q. Q하고 연결 리스트하고는 다시 한번 할게요. Q. 똑같죠? 자료구조는. 한쪽에서 들어오고 한쪽에서 나가는 거죠. 맞죠? 리어, 프론트. 연결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트리는 이런 구조가 트리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런 구조. Q가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에 적합하다. 구조가. 데크. 이 양쪽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Q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에서 나가는 건데 이게 이쪽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입출력이 가능한 거죠. 입출력이 여기서도 입출력이 다 가능한 거죠. 입출력이 가능한 거죠.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력 제한과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나고 출력은 한 곳에만 이루어지는 출력 제한도 있음. 많다는 거죠. 스택과 Q를 복합한 형태. 양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게 하도록 Q를 일반화한 것. 복잡하겠죠. 이런 구조죠. 삽입 삭제가 다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Q는 삽입은 한쪽, 삭제가 한쪽이었잖아요. 얘는 둘 다 된다는 거죠.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이루어지므로 두 개의 포인트 엔드1과 엔드2를 사용하는 선형 자료 구조는 데크라는 거죠. 데크. 자, 이제 비선형 구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리의 정의. 트리는 한 개 이상의 노드를 갖는 집합으로 노드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트리에는 루트라고 부르는 특별한 노드가 있다. 트리는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리, 나무. 그래서 이게 루트라는 거죠. 뿌리가 되는 애가 있다는 거지.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이며 계층 구조를 이룬다. 계층이잖아. 1계층, 2계층, 3계층. 사이클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인 구조는 이렇게 막힌 구조가 사이클이죠. 근데 트리는 막힌 구조가 아니죠. 이렇게 뚫린 구조죠. 이렇게. 맞죠? 이게 트리가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다. 맞죠? 그래서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사이클이 없어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 노드라고 부르죠. 이것도 노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선, 이게 간선이 되는 거죠. 엣지, 간선, 엣지. 아시겠죠? 이건 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할 때 가장 효율적인. 뭐 얘가 얘를 가르쳐오고 얘가 이렇게 가르쳐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게 레프트 포인트.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라이트 포인트. 얘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단 두 개일 경우, 세 개일 경우는 복잡해진다. 두 개일 경우, 트리는 거의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라고. 이렇게 두 개씩 붙는다고. 계층적 구조. 1계층, 2계층, 3계층. 자, 다시 한번.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이거 노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얘들을 간선, 엣지라고 부르죠. 엣지. 트리의 용어. 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그 다음에 이게 루트 노드. 그 다음에 B, C, D는 형제잖아요. 형제 노드. 그 다음에 B의 부모는 A, C의 부모는 A, D의 부모는 A. 오케이. E의 조상은 BA. BA. 맞죠? 조상. E의 부모는 B. E의 조상은 BA.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다음에 B의 아들을 차일드 노드는 E, F. C의 차일드 노드는 G. C의 부모 노드는 A. D의 형제 노드는 B, C. 오케이. 그 다음에 D의 차수는 자식이 몇 개 있냐는 거죠. 하나, 둘, 셋. 세 명의 자식이 있다. 차수, 디그리. 응? D의 디그리. C의 디그리, 차수, 디그리. 차수는 하나, B는 둘, E는 둘, K는 없어. 그래서 없는 애들이 리프 노드, 단말 노드, 맨 끝에 있는 노드. 오케이? 단말 노드. K, L, F, G, M, I, J. 자, 넘어가죠. 트리의 기본 구성. 노드들. 이 노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굿노드, 루트, A, 레벨. 굿노드를 기준으로 특정 노드까지의 경로 길이, 레벨, 4레벨. 조상 노드, 특정 노드에서 루트에 이르는 경로상의 노드, K의 조상 노드. 그러니까 A 밑에 B가 있고, B 밑에 A, B, E가 있고, E 밑에 K가 있어요. 그럼 조상은 A, B, E가 되는 거고, K의 부모는 E가 되는 거고. 자식 노드, E의 자식 노드는 K가 되는 거고, 부모 노드, E의 부모 노드는 B가 되는 거고, 형제 노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은 형제가 되는 거고, 같은 레벨이니까. 오케이? 네. 깊이, 트리의 최대 레벨, 깊이, 뎁스. 1뎁스, 2뎁스, 3뎁스, 레벨 3. 이렇게 차수, 특정 노드에 연결된 자식의 수, 디그리. 하나, 둘. 얘는 자식이 하나, 디그리. 트리의 차수. 트리에 보면 이렇게 얘들이 붙어 있고, 트리의 차수는 얘는 차수가 자식이 2개잖아요. 차수가. 얘는 3개잖아. 그럼 트리에서 차수는 최대 차수 3. 단말 노드. 얘.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들. 단말 노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보시면 알 거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 B의 차수는 3. 자식이 3개잖아요. C는 2. E는 2, A는 2. 그래서 이 트리에서 최대 차수는 3. 오케이. 아래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와 터미널 노드의 수, 트리의 차수. A는 2, B는 3, C는 2, F는 1, H는 1. 그래서 B는 3, 디그리 3. 그다음 터미널 노드, 마지막 노드, 자식이 없는 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거 자식이 없는 노드, 터미널 노드. 트리에서 이미의 노드 n에 연결된 다음 레벨의 노드는 무엇이라는가? 트리에서 이미의 노드 n에 연결된 다음 레벨의 노드. n의 자식이잖아요. 칠드런.
오케이? 네. 트리의 특징. 연결 리스트 구조로 표현.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맞죠? 이게 주소죠. 그러니까 B의 주소는 20이죠. 20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주소는 30이죠. 30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B는 C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40이죠. 그 다음에 이 라이트는 없죠. 라이트는 없으니까 이게 널이죠. 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트리의 운영법. 이것도 중요하죠. 운행법. 컴퓨터 기억 공간에 표현된 트리의 각 노드를 중복되지 않게 정해진 순서대로 전부 검색하여 트리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알고자 함. 이전 트리의 운영법은 30가지 다음입니다. 운영법 종류. 이전 트리 운영법 프리오더. 자, 프리가 루트부터 찾고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루트 위치만 봐요. 프리는 루트가 맨 처음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인 오더는 루트가 중간이야. 자, 포스트는 루트가 끝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아래 트리의 구조에 대해서 프리, 인, 포스트. 루트가 맨 앞에 있어. 맨 앞이고 얘는 중간이야. 중간. 얘는 루트가 맨 끝에 있어요. 루트가. 자, 그래서 프리오더는 어떻게 했느냐?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운행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프리로, 자, 루트 A 맞죠? 그 다음에 레프트 B죠. B. 그 다음에 라이트인데 라이트 하기 전에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잖아요. 루트인데 D. 루트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이제 이쪽은 끝났어. 그 다음에 루트까지 했으니까 레프트까지 했으니까 라이트 해야 하는 거죠. 라이트. C 갔어. C 갔어. C 갔는데 레프트부터 해야 돼. 레프트. E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끝. 다시 루트 입장에서는 루트를 했으니까 다시 레프트 가야 되죠. 레프트 G 맞죠? 그 다음에 H 라이트 가고 맞죠? 라이트 갔죠? 그 다음에 루트 레프트 이제 라이트 F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 B, D 그래서 A, B, D, C, E, G, H, F 이게 이제 프리오더라는 거죠. 자, 이제 지우고 그러면 다른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고 인오더로 한번 해보죠. 인오더. 오늘 시간 많이 가겠네. 할 게 많아가지고 인오더를 하죠. 오더. 인오더는 어떻게? 레프트, 루트, 라이트죠.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부터 하는 거죠. 자, 루트부터 하는 게 아니고 레프트부터 해야 돼요. 레프트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루트가 이쪽으로 오면 루트가 됐잖아요. 그럼 레프트부터 해야 돼. 레프트 D. 그래서 D가 먼저죠. 오케이, D. 레프트, 그 다음에 루트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레프트 루트니까 B. 라이트를 하는데 라이트가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다시 레프트 루트, 다시 루트, 그 다음에 라이트를 가는 거죠. C를 갖고 C를 왔는데 지금 루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레프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를 하니까 E를 왔어요. 이 입장에서 레프트는 G거든요. 그래서 G 하고 먼저 하고 G 루트 E 라이트 H 그 다음에 레프트를 끝났어. 그 다음에 루트를 해야 되죠. C 루트를 하고 라이트 F 그래서 DBA 있나? DB 그런 건 없구나.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인오더고 포스트오더 한번 해요. 포스트오더로 한번 해요. 포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죠? 레프트, 라이트, 루트 그렇죠. 자, 레프트부터 해야 돼요. 레프트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루트잖아요. 여기서는 루트가 되잖아요. 레프트, D,
하고 이거 라이트를 하는데 라이트가 없어. 라이트가 없으니까 루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왔어. 그래서 레프트를 했어. 레프트 끝나서 이제 라이트를 해야 돼. 라이트. A는 맨 끝에 끝날 거예요. 맨 끝에. 그래서 라이트를 왔어. 라이트 끝난 다음에 루트니까 라이트를 왔어. 라이트를 왔고 하니까 레프트부터 처리해야 돼. 왔어. 그럼 얘도 레프트를 처리해야 돼. 레프트. G가 되는 거지. G. 그 다음에 이거 라이트 H 처리하고 루트 처리해야 돼. 루트. 그래서 E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F 루트 C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포스트 오더죠. 이해 안 되시면 참 답답하실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진트리를 후위 순회 포스트 오더면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이죠.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자 플러스 예 레프트부터 레프트 루트니까 레프트부터 그래서 A 이기죠. 라이트 B 루트 이거 끝났어. 이제 레프트 여기서 이제 라이트 C 루트까지 왔어. 곱하기 왔어. 곱하기. 그 다음에 라이트 D 루트 곱하기 라이트 E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포스트 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C AB/C 맞죠? AB/C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E 플러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4번.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맞죠? 이거는 이거죠. 처음에 이게 레프트 라이트부터 레프트로 처리해야 돼요. 레프트로 처리하려 했는데 이제 여기 오는 순간 얘가 루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를 또 처리해야 돼요. 레프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루트가 돼. 자기는 또 루트가 돼버리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레프트를 또 처리해야 돼. 레프트로 갔어. 처리하려고 왔는데 또 자기 밑에 자식이 있어. 레프트가 있어. 그럼 얘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맨 끝에 있는 애들부터. 아시겠죠? 맨 끝에 있는 애들부터. 네. 수식의 표기법. 산수식을 계산하기 위해 기억 공간에 기억시키는 표기법. 자, 수식 표기법. A 플러스 B. 그래서 전입 표기법. 연산자가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자 위치예요. 알겠죠? 연산자 위치. 연산자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중위는 연산자가 중간에 있는 거. 알겠죠? 이게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후위는 연산자가 맨 끝에 처리한다. 이게 루트다. 알겠죠? 이 그림이 있을 때 연산자가 맨 처음에 하는 게 전위, 프리픽스.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는 게 인픽스, 포스트픽스가 맨 마지막에 한다. 이거 똑같아요. 루트하고 연산자가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표기법 변환. 현재 표기법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피연산자와 한 개의 연산자를 바꾸고자 하는 표기법을 바꿈. 바뀐 연산은 하나의 피연산자로 정하고 위에 가정 방법. 이거 그냥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이거 말로는 힘들지. 자, 중위를 후위 표기법으로. 이게 중위로 돼 있다는 거죠. 중위.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후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산자가 맨 끝으로 가는 거죠. 연산자가. 그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가로를 쳐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5 플러스 2 나누기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이 가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5 플러스 2가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의 나머지가 나누기 7이에요. 이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5 플러스 2 나누기 7 2로 하지 말고 이게 7이라고 했을 때
7 나누기 7은 1이죠. 그래서 5 플러스 1은 6이 나옵니다. 맞죠? 만약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먼저 5 플러스 7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5 플러스 7 이렇게 먼저 하면 12가 되잖아. 12 나누기 7은 뭐 1점 얼마 나오겠지. 말이 안 되는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계산해버리면 답이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로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보다 나누기가 우선이다. 그래서 쳐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이게 연산자가 끝으로 가야죠. 포스트를 구하니까 포스트 픽스를 구하니까 포스트 픽스는 우 그 다음에 연산자 이 순이잖아요. 그래서 좌우 연산자 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좌우 연산자니까 우는 이거죠. 2, 7 이거 나누기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맨 끝으로 플러스. 그럼 전이는 연산자가 맨 앞으로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5 플러스 연산자 맨 앞으로 나누기 2, 7 맞죠? 자, 두 번째는 연산자가 맨 앞으로 이 두 개를 하니까 가로하고 얘하고 하니까 플러스 5 레프트 라이트 나누기 2,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후이나 전이표기법에서 중이표기법을 바꾸면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중이를 후이나 전이로 바꾸면 쉬워요. 근데 후이를 중이로 바꾸려고 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건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문제. 이거죠. 후이 표기 방식으로 돼 있다. 이게 후이 표기 방식으로 돼 있어요. 후이 표기 방식이 뭐죠? 우 연산자 이 순이잖아요. 이걸 중이 표기 방식으로 나타낸 것은 자 보시죠. 한번 해볼게요. A, B, C 마이너스 나누기 D, E, F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후이는 얘가 맨 끝으로 간 거잖아요. 맨 끝으로. 알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A, B, 마이너스 C 아시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거죠. 이게 후이니까 중위로 되려면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나누기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난 거죠. 이 부분 처리된 거죠. 자, 이 부분도 끝에 있는 놈이 이 두 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맞죠? 좌우 끝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E 플러스 F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나누기하고 D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겠어? D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는 거죠. 맞죠? 플러스는 그러면 얘하고 얘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중간에 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D 나누기 E 플러스 F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찾아보면 A 나누기 B 마이너스 C는 똑같고 플러스가 나오고 이 곱하니까 틀렸고 D 나누기 D 나누기 없는데? 이게 나누기 아니잖아. 곱하기잖아.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곱하기였네. 나누기인 줄 알았어. 그럼 이게 나누기 아니고 곱하기. D 곱하기 플러스 F. 그러니까 이거지.
D 곱하기 2 플러스 F. 아, 이거 이게 나는 나누긴 줄 알았어. 이게 나누긴 줄 알았어. 곱하기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가 되는 거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네. 트리의 종류. 트리의 종류는 이진 트리. 디그리가 2 이하로 구성된 트리. 깊이가 K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의 수. 이거. 이진 트리. 뭐 이렇게까지 뭐 나오겠어요? 이게 뭐냐면 정이진 트리. 뎁스. 깊이. 하나, 둘, 셋. 아, 이게 잘못됐네. 이게 K면 이게 K가 되는 거죠. 전체 노드 수는. 그러면 정의준 트리가 뭐냐면 두 개로 꽉 채워진 거. 이거에 두 개로 꽉 채워졌죠. 이것도 두 개로 꽉 채워졌죠. 이게 정의준 트리 꽉 채워진 게. 그럼 이거에 전체 노드를 몇 개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뎁스. 하나, 둘, 셋, 3, 마이너스 1. 이라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거죠. 2, 4, 4, 2, 8. 8, 마이너스 1은 7. 정의진 트리의 전체 노드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 맞잖아요. 레벨마다 이 공식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것만 알면 되겠지만 이건 뭐냐면 그 레벨 1일 때 노드는 몇 개냐? 그러면 2의 1 마이너스 1은 2의 0은 1이다. 이거죠. 이 레벨은 2의 2 마이너스 1은 2의 1승이다. 2의 1승은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3레벨 마이너스 1은 2의 2승. 2의 2승은 4개다. 그래서 레벨의 노드 수는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전 이든 트리. 이런 거죠. 여기에 하나가 생략됐죠. 이렇게. 이게 전이진 트리죠. 근데 전이진 트리의 뭐냐면 전이진 트리는 각 노드에 붙인 1에서 n 일련 번호와 1대 n으로 대응되는 트리다. 중간에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중간에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이 5번하고 10번을 보시면 5번하고 10번이 보시면 이건 괜찮은데 이거죠. 5번에 10번 여기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채워져야 된다. 순서대로 여기가 채워져야 되지. 여기 채워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괜찮은데 요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알겠죠? 힙은 완전 이진 트리, 전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이 트리거든요. 이 트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힙은 이걸 써요. 힙은 전 이진 트리. 힙이 뭔지 아시죠? 힙, 스택, 힙. 이건 뭐 함수 호출, 뭐 파라메터 저장. 파라메터라는 게 누가 나를 호출했을 때 넘겨주는 값, 이 파라메터. 할 때는 스택이 담당하고 동쪽 메모리. 우리가 뭐 어떤 큰 공간이 필요할 때 뉴로 생성하는 공간들, 그건 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택 구조는 봤잖아요. 아까 탑 플러스 1, 푸시, 팝은 탑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힙은 어떤 구조를 쓰느냐? 전 이진 트리 구조를 쓴다는 거죠. 전 이진 트리 구조. 힙은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죠. 부모 노드의 키값이, 그러니까 힙도 두 개가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 이게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정이진 트리지만 이렇게 안 채워진 부분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다 꼭 채워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이진 트리에 쓰는데 최대 힙이 있고 최소 힙이 있어요. 최대 힙은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러니까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커. 봐요. 32가 자식보다 크잖아요. 30이 자식보다 크잖아요. 21이 자식보다 크잖아요. 이 규칙을 꼭 만족해야 돼요. 힙이. 아시겠죠? 최소 힙은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얘는 14죠?
자식보다 작죠? 17, 19보다. 17은 자식 25, 29보다 작죠? 25는 32, 30보다 작죠? 이렇게 19도 21, 23 이렇게 작죠? 이게 최소입이에요. 이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 힙. 힙이 아니네, 이제는 이건. 제가 말했죠? 1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완전 이진 트리잖아요. 근데 여기 붙었어요. 여기 없고 여기 붙었으니까 이건 트리가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이진 트리가 완전 이진 트리가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 이진 트리인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완전 이진 트리잖아요. 근데 최대 힙, 최소 힙이 돼야 되잖아요. 8보다 커야 돼. 만약 크다, 10 크잖아요. 맞죠? 근데 8이 7 작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자식 노드들이 작거나 같더리.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완전 이진 트리에 그래서 힙이 아닌 거죠. 사양 이진 트리. 한쪽으로 치우친 거. 기억 장소의 낭비가 심각하다. 그렇겠지. 그래프의 정의.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트리도 노드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트리도 보면 그래프죠. 이렇게. 트리도 노드, 엣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이클이 없다. 사이클이 없는 거죠. 그래프. 사이클이 없다. 각각의 단위 정보를 링크로 연결하여 구조화시킨 자료다. 1은 이상을 가리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1 값이 들어가고 얘는 2를 가리키고 포인터 2를 가리키고 얘는 3을 가리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정점 노드들의 집합, 간선 정점들 사이에 연결한 이것들 간선.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사이클 1번 이 사이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이죠. 사이클. 아시겠죠? 사이클. 얘는 사이클이 없잖아요. 만약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1, 2, 3이 사이클로 연결된 거예요. 갇혔잖아요.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근데 얘들은 면적이 없잖아요. 이건 그래프인데 얘들은 이제 사이클이 없는 거고 얘들은 사이클이 있는 거고 이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면적이 채워진 거죠. 이런 것들 그래프 위에.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고 그래프예요. 사이클은 같은 정점에서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경로. 면적이 있는 거죠. 인접평면. 이건 이런 거죠. 1이 자기 자신을 빼고 2하고 연결되어 있고 3하고 연결되어 있고 4하고 연결되어 있다. 2는 1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빼고 3하고 4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표로서 행렬로서 나타난 거죠. 인접행렬. 인접 리스트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가정치가 가장 작은 간선들을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만든 그래프가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이거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사이클. 면적이 있으면 안 돼요. 자, 1번, 5번, 6번이에요. 면적이 생겼죠. 면적이 이렇게. 자, 면적이 생기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이 면적을 없애야 돼요. 없애는데 자, 이 값이 가장 큰 놈을 없애는 거죠. 23번. 18, 20, 23이죠. 얘를 없애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지금 면적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얘를 없애버렸으니까. 자, 이게 없어지면서 얘도 그래프가 안 생기는 거죠. 맞죠? 사이클이 없는 거죠. 얘도. 사이클이 끊긴 거죠. 근데 얘는 면적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6번, 2번, 14번, 11, 14, 6 중에 최대 비용을 끊어주는 거죠. 얘를 끊어버리는 거죠. 얘를 14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맞죠? 자, 이 세 개를 봤는데 아직까지 얘도 면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 11, 16 뭘 끊어야 돼요? 20을 끊어야지. 20을 끊어야지. 맞죠? 20을 끊어야죠. 이거 연결시키고.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 또 면적이 생겼죠. 그 다음에 10을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생긴 거죠.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이클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문제 하나 푸시죠. CPM, 크리티컬 패스. 크리티컬 패스.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을 때 임계 경로의 소요 기질은 크리티컬 패스는 다 구해야 돼요. 시작. 그러죠. 21 플러스 21 플러스 31 플러스 31. 이 경로가 하나 있죠.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경로? 2일 가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2는 갔으니까 3일로 가야죠. 3 플러스 5일로 가야죠. 5 플러스 4일. 자, 마지막 이쪽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3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2 플러스 2 4 7 10. 그 다음에 2 플러스 3 5 10 14. 얘는 8 12 맞죠? 그래서 임계의 경로는 최대값, 이 값들 중에 최대값 14. 이거 크리티컬 패스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을 때 임계의 경로는 가장 비싼 값을 가지고 있는 14,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는 정렬 탐색 기법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